자, 2021학년도 9월 모평 국어 영역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문은 독서 중에서도 사회제재, 그 중에서도 법을 다룬 지문으로 최근 수능에도 그렇고 독서 중에서 사회에서 경제 지문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법 지문이 법률을 다루는 지문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점에서 얘도 따지고 본다면 출제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이 지문에 앞서서 내가 지금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저 박사모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박사모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번 시험은 아주 기념비적인 시험이었던 게, 제가 6월 모평에서 전후 시전을 틀렸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만행이 나왔다. 제가 드롭박스에다가 올린 자료, 만행에 대한 자료를 올렸는데 그게 나왔다. 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깨가 지금 올라가 있고 박사모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행을 내가 지금 해설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만행을 해설 강의하는 건 조금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사회제재를 골랐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회제재, 그 중에서도 법률을 다루고 있는 이 제재도 상당히 난도가 있었어요. 쉬운 제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재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배워야 될지 한번 따져가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제재는 지금 보시면은 문단이 총 4개가 되어 있는데, 문단 4개에다가 문제도 4개가 나왔다. 문단이 하나, 그리고 둘, 문단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 그제? 그리고 셋, 그리고 마지막 4개.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문단이 나왔는데 1, 2, 2, 그리고 3, 4. 총 4개의 문단이 나왔는데, 문제가 지금 보시면 총 4문제. 그죠? 문제가 총 4문제가 나왔어. 이거는 답의 범위가 겹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각 문단에서 하나씩 해결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보세요. 물론 문제 5문제지. 모두 있어. 어휘 문제도 있으니까 그건 제끼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이 기억이라는 문제를 보시면 기억의 이유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지금 보시면 기억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이 문단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문단에서 문제가 출제됐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단에서 문제가 출제됐다는 걸 할 수 있고, 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딨냐라고 봤더니 행정규칙은 여기 있죠. 3문단에서 문제가 출제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와 이 문제는 각각 다른 문단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총 4개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문제부터 보면 얘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그죠? 단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내용 일치, 불일치. 근데 이게 일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 사실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보면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치하는 것과 일치 문제와 불일치 문제 중에 나는 일치 문제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사실 국어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장난인데, 이 4가지가 뭐가 틀렸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 나머지 4개는. 그치? 자, 그 다음 얘는 기억의 이유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 부분에 문맥적 의미를 푸는 건데, 문맥적 의미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플러스 해줘야 되는 게 또 있네.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말을 보니까 그냥 기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억의 이유를 묻는 거잖아. 그죠? 이유라는 조건이 붙었으니까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기억이라는 게 또 재미난 게 뭐냐면은,
기억이 어디냐면은 그 문단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문단의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로 이 정보가 있는 곳의 앞부분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도 이미 수차례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칙에 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근데 얘는 또 어디에 나와 있어? 문단의 첫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법지문이 특히 그렇겠지만 사례가 제시되고 그 사례가 보기박스로 제시되고 그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얘는 바로 윗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윗글 정보가 보기박스의 정보보다 더 많은 거고 그래서 얘는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이 보기에 무엇에 대응하는지 이것을 확인하면서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가 윗글에 설명한 뭐에 해당하고 나가 뭐에 해당하고 다가 뭐에 해당하는지 그걸 구분하면서 읽어가는 거고요. 30번 문제는 해설을 안 할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먼저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선생님 말했지만 주어를 잘 보라고 했잖아. 주어는 행정주체가 되는 거지. 그지? 여기 행정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는 그죠?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 봐봐. 실질적인 주어는 자, 지금 문장이 어때? 첫 번째 문장이지만 문장이 지금 세 줄이나 돼. 그러면 얘는 문장이 굉장히 긴 거잖아. 그치? 문장이 길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하는데 힘들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바로 문장이 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서술어부터 찾으라고 했지. 서술어와 주어를 찾아라. 이게 내가 너한테 가르쳐줬던 팁이었지. 팁이 아니라 사실 방법이죠, 방법. 그냥 그 자체로 방법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본다면 서술어가 뭡니까? 서술어가 근거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볼게요. 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뭐가? 행정규제는, 그죠? 바로 행정규제는 뭐 해야 된다?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이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럼 행정규제가 뭐냐면요. 행정규제의 개념은 여기 나와 있죠. 뭐였습니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또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것이 뭐냐? 행정규제라고 볼 수 있네. 그럼 1과 2를 봅시다. 자, 그럼 다시 행정규제는 몇 가지가 나왔냐면 행정규제는 뭐냐면 행정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한번 여기다 써놓고 가자. 그래서 개념은 중요한 거니까 행정규제의 개념. 행정규제는 뭐 하는 거라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것을 행정규제라고 볼 수 있네. 그치? 행정규제의 목적은 뭡니까? 또 한번 가보자. 또 해보자. 행정규제의 목적은 바로 행정 목적을 실현하는 것. 이 행정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행정규제의 목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얘는 행정규제의 목적은 뭐다? 바로 행정 목적을 실현하는 게 행정규제의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규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행정주체가 하는 거죠. 행정주체의 예시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갑시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그러나라는 역접의 접속어가 나왔어요. 그럼 앞의 내용과
다른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자, 봐봐. 행정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지금 얘하고 차이는 행정규제는 똑같이 적용하는데, 행정규제는 하는데, 그것을 할 때는 원래 뭐야? 누가 제정한 거였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었지. 그치? 근데 이번에는 뭐야?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행정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요거.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가 있는데 그거 말고 뭐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비중도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행정규제는 몇 가지? 뭐에 의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그제? 이해됐니? 여기까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는 게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러면 누가 제정한 거? 바로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 그죠?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에 근거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됐니? 여기까지? 드론과 관련된 행정규제 사항들은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규제 사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치? 자, 봐봐.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1.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또는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런 경우에는 뭐가? 1, 2, 3. 이런 경우에는 뭐를?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해서 행정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해됐니? 여기까지? 얘네 세 개 기억하세요. 얘네 세 개는 전부 다 뭐를 의미한다? 바로 국가가 제정한 국회가 제정한 게 아니라 뭐가 제정한 거. 행정기관이 제정한 행정법령에 의해서 행정입법에 의해서 네, 행정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행정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어떤 상황? 이러한 사항이란 건 앞에서 나왔던 1부터 3까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부터 3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첫 문단을 읽고 나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 문단이 길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왔다?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에 관계된 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 26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재정 주체가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입법에 관한 거는 행정기관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행정기관이 제정한 거는 여기 보시면 행정부가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2번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 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개별적 상황은 뭐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경우하고 관계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 봐줘야 되는 게 연결함이나 조사를 잘 봐줘야 되는데 연결함이나 조사를 봤을 때 연결함이나 조사를 확인했을 때 얘가 지금 뭐와 관계있냐면 조사를 봤을 때 얘가 지금 관련되거나 그지? 또는 하거나 그죠? 그죠? 얘거나 셋 중에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모두 다 이거와 관련된다는 건 틀렸죠. 그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위임에 근거한다 그러는데 국회가 아니라 국회 위임에 근거한다.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아직 언급되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그치? 행정규제사항에 적용한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었다. 이 말도 안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행정부 급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규제사항은 그죠?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용한다. 자, 여기 보면요.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했죠.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라고 아예 대놓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얘가 답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 어차피 이 문제는 네, 여기서 이 3번과 4번이 풀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문제들은 여기서 한 문제는 나올 거란 걸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뭐에 관한 거야? 행정입법의 유형이야. 다시 말하면 저거 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고 얘는 뭐냐면 행정입법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건 그죠? 얘가 말하고 있는 건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냐면은 이 문단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행정규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행정입법에 대한 얘기야. 다시 말하면 얘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건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에 근거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의 종류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이걸 바탕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럼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이 뭐냐. 그걸 행정입법이라고 하잖아. 행정입법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을 때는 뭐부터 하라고 했어? 바로 얘네들부터 찾아보라고 그랬지. 그치? 뒷얘기까지? 잠깐만. 지워보고서 여기 찾아보자. 그럼 여기에 얘를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아예 행정규칙이 나와 있지. 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쭉쭉쭉쭉 가보니까 여기 있다. 아, 처음부터 아예 놓치고 있었네. 처음에, 그지? 이렇게 세 개.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글은, 이 지문은 행정입법의 유형에 대한 질문이라고 풀 수 있겠네요.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 중심 화제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아예 이 글은 이 지문은 행정입법의 유형에 관한 지문이라고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놓고 본다면 1문단은 배경 지식이 제시된 문단이라고 봐야겠지. 그지? 자, 두 번째 문단부터는 이 문단은 행정입법 중 뭐? 는 행정입법 중 바로 위임명령에 대한 설명. 3문단은 행정입법 중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행정규칙도 붙였어야 되네. 4문단은 행정입법 중 조례에 관한 설명.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셨을 때 뭐가 됩니까? 얘는 N2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얘는 N2라고 보시고, 사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것들의 대상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거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다음은 자,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행정입법의 유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각 문단에 하나씩 퍼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대. 그 얘네들은 누가 하는 거야? 행정입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이 만든 것이 만든 법령이잖아. 그치? 자, 있는데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그지? 국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야?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거지. 근데 이런 걸 만들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도 있대.
봐봐.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행정기관이 행정부가 만드는 거야.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지네. 대통령이 하면 대통령령, 총리령, 구령으로 나눠진대.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된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입법 예고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왔어? 인과가 나왔지, 인과가. 그지? 원인이 뭐야? 이유가 뭐야? 바로 국민에게 전체한테 적용된다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과.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앞에 나왔었지?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정당화될 수 있대. 그래서 특정한 행정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자, 행정규제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잖아.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삼권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그러니까 이걸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 정하지 않았다면은 걔가 뭐가 되냐면 포괄적 위임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삼권분립 원칙에 저촉될 수도 있다. 위임된 행정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와 관계 있어야 된다는 거야? 법률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걸로 봐야겠지. 그치? 다만 행정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여기 나온 것처럼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그치? 범위가 위임할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은 첨단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 테니까. 한편 위임 법령이 법률로부터 여기 중요한 말 나왔다. 뭐 나왔어? 한편이라는 말이 나왔지? 선생님이 이렇게 끝부분에 끝에 가서 한편이란 말이 들어가 있거나 다만과 같은 말이 들어갔을 때는 끝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주목해야 되겠지. 이 경우는 주목해야 되는 경우라고 봐야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 좀 잘 봐두자. 근데 뭐 잘 봐둘 필요도 없어요. 사실 왜냐면 문제로 이미 나왔어요. 그죠? 경우는 한편 위임 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면 안 되고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제정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어. 왜? 법에서 이건 법과 관계에 있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얘는 법과 관계에 있다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얘가 위임을 받았잖아. 네가 해라고 우리 법에서 있는데 법에 있는 걸 행정부가 만들게 돼 있잖아. 근데 법률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잖아. 왜? 법률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누가 해라. 위임 명령을 통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와 관계 있는 걸 본다면, 그치? 1번이 답이 되겠지. 요 한편 나온 부분부터 요 뒤에까지가 요 기억에 대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 보시면 포괄적 위임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이지. 그죠?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것도 앞에 나와 있는 말이지만 이거 어쨌든 틀렸고. 자, 행정기관에 맡겼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에 맡겼다는데 이 제한하는 권한이 아니라 사실 제한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이 제한하는 건 행정 규제가 되는 거고 이건 행정 입법에 관한 거잖아. 그치?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다? 사실 이거는 틀렸죠. 왜냐면 특성을 반영하는 건 이제 뭐야? 행정 입법의 특징이잖아. 그치? 띄어쓰기 하면 안 되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두 번째 문단에서 한번 해결을 하고 왔고, 자,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볼게요. 행정규칙에 대한 거야. 이건 또 다른 행정입법 중에 또 다른 거겠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그지?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거야.
그지? 여기에 속하는 게 고시나 예규가 있지. 그지?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데. 그지?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다. 그지? 위임받지 않아도. 여기까지 가자. 그럼 봐봐. 아까 우리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했지. 그지?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자, 적용되지? 적용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절차를 받아야 한다.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근데 또 하나. 국민에게 적용되려면 또 뭐도 있어야 돼. 바로 위임을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근데 얘는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임받지 않아도 돼. 자, 위임명령이나 제정시, 외지위임명령 제정시에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뒤에 나왔네. 그지? 게이득. 그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행정규제 상황에 관하여 여기 보면은 역접이 나왔어. 그지? 앞에 거와 다른 내용이 나오겠지? 예외적인 경우가 바로 문제로 나오는 거야. 어떤 거? 행정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관련 명령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 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서 불가피한 경우. 다시 말하면 위임 명령은 앞에 나왔던 이 얘기잖아. 앞에 나왔던 얘기잖아. 이게 관련성이 매우 큰 경우야. 그지?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 명령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다시 갈게요. 이 문단 잘 해석하자. 여기 잘 봐봐. 봐봐. 만약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겠지. 그치? 앞에 나온 거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가 되는데,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행정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대. 규칙이 제정되는 경우야, 이번에는. 그치? 맞아? 행정규칙, 행정규제 상황에 대해서. 아까 행정규제가 뭐였어, 우리? 행정규제는 여기 안 적어놨네? 여기 있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원래 우리 행정규제는 뭐였어?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거였잖아. 그지? 이해했어? 근데 이게 어떤 경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거야. 어떤 경우? 바로 행정규제 상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니 여기까지? 앞에 말했던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그제 제정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이게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너무 커서 위임 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에 위임 근거 법률이, 다시 말하면 법률은 뭐가 되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만든 거야?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률을 우리가 위임했잖아. 법률에서 위임한 거 아니야? 그치? 법률의 근거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국회가 만든 거잖아.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했어. 다시 말하면 누구? 누가 해라. 누가 해라. 그치?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행정입법의 유형, 이걸 위임명령으로 하든지 행정규칙으로 하든지 조례로 하든지 그런 걸 언급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도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 행정규제와 관계된 건 누가 한다. 이것은 원래 누가 한다? 이건 누가 한다? 위임 명령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뭐가 크다면 봐봐. 위임 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플러스 뭐가 행정입법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유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지? 이때는 뭐를 할 수 있다? 고시나 뭐로도 예규로도 뭐 할 수 있다? 행정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얘기까지. 이런 경우에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나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원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28번 문제를 한번 가서 보자. 28번 문제.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죠?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직접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그지? 이런 것들은 요 문장과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해서 추론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원래에 해당하는 거니까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행정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 나왔었죠. 이것도 지울 수 있겠죠. 행정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임 근거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그거는 여기 제정 주체만 지정한다라고 돼 있었지. 그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안 나왔으니까 요거는 요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도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행정규제사항을 규정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 명령과 같다라고 됐잖아. 근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는 문점에서 어긋나니까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보면 답은 5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얘를 봐야겠지. 자,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서 누가 한대? 지방의회가 한대. 그치?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대. 그치? 그리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야. 제정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그러면 여기서 행정부는 뭐한다? 위임명령과 행정규칙을 만들지만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야. 조례도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 얘는 봐봐. 이게 차이점. 그치? 이것은 공통점이라고, 그치?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는 건 공통점이라고 봐야겠지. 그치?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그치? 사용할 수는 없다. 조례는 여기서 본다면 입법 예고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그럼 요거는 또 뭐가 되겠어? 위임 명령과의 공통점이라고, 위임 명령 그제과의 공통점이라고 봐야겠지. 자, 그럼 이 다음 문제로 넘어와서 보자고. 아까도 말했지만 윗글의 내용이 무엇에 대응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갑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인근 자연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수막 설치에 관한 행정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땡땡시청에 문의하고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5개 강물 등의 관리와 5개 강물 사용에 진행에 관한 법률. 이거는 뭐가 되겠어? 바로 근거가 되는 법률이 되겠지. 아까 누가 만들었다고? 국회가 만든 거 되겠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한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인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사용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바로 위임 명령이라고 봐야겠지. 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격의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설치 전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신고번호 표시기간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럼 봐봐. 법률이 지금 몇 개 나온 거야? 3조와 16조가 나왔지. 그치?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정한 법령에 따르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조례가 되겠네. 그죠? 여기까지 보니까 대충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네. 가해 제3조에서 3조 내용에서 나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수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대. 근데 이것은 거꾸로 됐지. 왜냐면 얘가 더 구체적인 내용이지. 그지? 이게 더 구체적인 내용이 돼야겠지. 그지? 이게 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셔야겠죠. 이해했죠? 여기까지? 됐냐, 여기까지? 자,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여기 본다면 대강을 예측한다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됐니? 근데 얘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다라고 봐야겠죠. 이해했지? 이 시험 자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적절한 거라서 이것도 어려워. 나의 제5조는 가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근데 16조잖아. 나잖아, 얘는. 그치?
나의 제 5조잖아. 그지? 그럼 얘는 3조. 여기서 받은 거겠지. 16조가 아니라. 그지? 되니 여기까지? 나는 다와 달리 입법 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쳤다고 그랬는데 나는 위임 명예이고 다도 그러면 공통점에 가는 거니까 틀렸죠. 그죠? 다도 뭐를 따라야 돼? 보시면 여기 보면은 공포 등의 입법 예고와 공포 등의 절차를 받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4번 옆에 넘어갔다 5번만 할게요. 다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나를 준수하지 않아야 되는 국민이 있겠다. 근데요,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도 차이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얘도 적용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타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한다. 여기 보시면 조례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조건에서 답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했죠?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답은 4번. 그래서 총 우리가 몇 문제야? 하나, 둘, 셋, 네 문제를 풀어봤는데 사실 굉장히 말이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행정 규제냐 행정 입법이냐 특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놓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행정 입법과 이 행정 규제와 행정 입법의 관계 그리고 뭐 여러 가지에서 놓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읽어보신 다음에 또 한번 수업을 할 거고 이런 말장난들 이런 이런 말장난들이 바로 늘 말했지만 킬러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킬러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들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어쨌든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고 시험 보신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뭡니까 여러분?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능이니까 수능 때까지 우리가 또 뭔가를 보완해야 된다. 또 국어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시험 자체가 되게 어려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비문학의 지문은 짧았지만 그래도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뭔지를 좀 가면서 한번 확인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